네, 우리 군이 어젯밤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양 성공 소식이 들리기 직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군이 북한 발사 15일 만에 잔해 인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양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 당연히 이제 2단 전체 지금 엔진 그다음에 연료를 포함한 연료통, 산화제를 포함한 산화제통 이렇게 굉장히 무게가 무거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심 지금 얘기가 한 75m 이하에 가라앉아 있었고 펄에 묻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계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또 보통은 이제 얘가 폭발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형태가 그렇게 맨질맨질하게 원통으로 돼 있지 않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걸어서 크레인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쉬웠는데 얘는 그냥 지금 현재 계속 완전한 형태로 그냥 2단 통째로 예. 이제 그런 형태로 둥그렇게 이제 원통형 탱크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걸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실제로 걸개를 설치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고 이제 이러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예. 인양된 잔해 사진도 공개가 됐고 또 앞서 영상도 전해드렸는데 인양된 부분이 지금 천리마 일형 2단 추진체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 1단은 문제 없이 연소를 하고 분리를 해서 떨어졌고요. 예. 그거 아직 못 찾았지만. 예. 그리고 2단이 이제 북한 발표에 의하면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렸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엔진이 점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연소가 안 돼서 연료 산화제가 그대로 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온전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진 본 거에 의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2단 추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하고 대부분 다 연료 산화제 통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연료 산화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예. 완전한 형태로 돼 있고 그 밑에가 1단하고 연결돼 있는 인터스테이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연결단이든 중간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각종 아마 전자장비가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양된 2단부 동체 속에 엔진, 연료통, 산화제통 이런 게 그대로 들어 있다면 장내를 통해서 저희가 그 2단 엔진의 어떤 특성, 성능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동안 고각 발사로 진행이 됐던 북한의 ICBM들 실제 사거리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거리보다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ICBM과 위성 발사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은 로켓 1, 2, 3단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인공위성을 실으면 발사체고 그 위에 예를 들면 탄두를 실으면 탄도탄이다, 예. 탄도미사일이다, 예. 또는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해요.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일단은 대부분 다 뭐냐면은 지구에서 중력을 극복하고 그리고 공기층을 올라갈 때 엄청난 하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서 얘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단은 두 개 다 똑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단부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BM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냥 탄도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고각 발사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예. 지금 이번에 보셨다시피 지금 북한이 했던 거는 아주 희귀하게 기동을 했죠. 그래서 1단은 동창리 발사장인데 보면 중국 쪽으로 쐈고 그리고 얘가 2단이 갑자기 킥 턴을 해요. 그래서 예.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거죠. ICBM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단을 하게 되면은 아마 2단 엔진도 ICBM 2단 엔진과 기능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으로 예, 예. 아마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백두산 계열의 엔진을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ICBM을 위성 발사체를 쐈을 때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신형 2단 발동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신형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업그레이드를 했고 아니면 진짜 백두산 엔진이 아니고 새로운 엔진인 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번에 분명히 아마 건져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공개된 사진 또 영상에서 동체를 보면요. 그 천마 이렇게 두 글자가 한글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발표를 했던 거는 북한은 천리마 일영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동체에는 지금 천마라고 써 있단 말이죠. 왜 북한 발표와 써 있는 내용이 좀 다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얼핏 예. 아마 초기에 개발 단계에서 그리고 이 발사체를 이미 기존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도색도 하고 네. 그때 이제 천마라고 명칭을 지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바로 발사 전에 이제 이 위성 발사체에 대해서 명칭을 붙였잖아요. 예. 천리마 일형이라고. 예. 5월 31일 날 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예를 들면 김정은이 따로 명령을 줬다든가 뭔가 하여튼 새로운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예. 그거를 도색을 다시 하지 않고 예. 그냥 발사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뭐 의미상으로 보면은 천마니까 뭐 천마는 하늘을 나는 나는 말이고 말이. 예. 천리마는 뭐 천리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말이니까 예. 뭐 이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잔해물이 경기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져서 한미가 정밀 공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북한의 이런 기술력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보기엔 뭐 서둘러서 하면 예.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한 2주면 한 2, 3주면 나올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아마 분석을 할 때 뭐 어떤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막 예. 분석도 해보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자료 예를 들면 재료 같은 거 뭐 이렇게 조사 분석하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르면은 한 2, 3주면은 웬만한 데이터는 나올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아마 그 이제 뭐 몇 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두세 달 이상. 이전에 우리가 은하 3호 발사했을 때 예. 실제로 은하 3호를 사실은 이제 그 잔해물들을 수거를 해서 그때도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했었걸랑요. 예. 아마 그때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인양된 부분이 천리마 일형 2단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발사체 전체 길이를 어떻게 좀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 추정했을 때는 이제 북한이 이튿날 이제 발사체가 천리마 일형이고 사진을 딸랑 2장을 이제 보여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장을 보는데 그것도 이제 지상에서 보여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비행을 시작해서 상승 중인 거를 2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서 있으면은 비교할 수 있는 스케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엔진을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했을 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직경이 대충 이 정도일 거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전체 그 직경 대비 길이를 보니까 전장이 이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거기에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아마 연결 중간단하고 2단을 재봤더니 이제 군에서 인양해서 해봤더니 현재는 12m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면 1단이 2단보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3단이 2단보다 좀 짧고 예. 그다음에 페어링이 제법 깁니다. 거의 뭐 한 5m급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40m 안팎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부분, 1단, 뭐 3단 부분, 그리고 만리경 1호가 포함된 그 탑재체 부분, 이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 군이 추가 잔해 탐색 작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 인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일단은 뭐 처음부터 아마도 이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레이더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하니까 예. 레이더로부터 실제로 이제 추적하는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어디쯤에 낙하를 해서 이제 뒤질 수 있는 건데 예. 사실은 현재는 뭐 제가 실질적으로 레이더 추적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거는 정확한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제 생각하기에는 1단이 분리되면서 2단과 3단과 인공위성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페어링
이렇게는 사실은 이제 한 몸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2단이 연소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냥 1단 떨어지고 나서 2, 3 인공위성 페어링이 그냥 동시에 떨어졌을 거고 아마도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자중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연료 산화제가 그대로 연소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톤 이렇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2, 30톤. 그러면은 아마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상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예. 그 이제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충격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2단, 3단 어쩌면은 3단과 인공위성 페어링마저도 다 분리됐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단과 3단은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발견한 게 2단만 발견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흩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조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지만은 뭐 예. 무한대로 찾을 수는 없을 거고요. 뭐 위- 뒤질 수는. 네. 위성의 자폭 기능을 심어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은 위성의 자폭 기능을 넣지는 않고요. 예. 이제 예전에는 북한이 1단을 우리가 이제 떨어지면 1단이 연소가 딱 끝나면은 이제 이제 연소를 다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진을 건져서 노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연료통 산화통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연료통 산화제통에 보면 다 성분들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예. 옛날 은혜 사모는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연료는 어떤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고 산화제는 어떤 화학적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해서 이제 자폭을 시켜서 완전히 이제 저기 파편으로 만드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위성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성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다 그 우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잘못된 얘기 같고요. 예. 위성을 자폭시킨다는 건. 이거를 인양을 했을 때 위성 관련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뭐 좀 미리 뭐 파괴를 한다 이런 얘기. 글쎄 뭐 있어서. 위성이 예. 그냥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수장될 거라고 추정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예, 예. 의도적으로 위성을 폭발을 한다, 뭐 그런 자폭 장치를 놓는다 그런 거는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자폭 장치는 대부분 다 이제 발사체에 예를 들면 이제 발사할 때 만일에 우리가 초기에 발사를 해서 만일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바다 방향으로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일에 거꾸로 인가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니까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자폭을 시키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 일부 인양한 게 북한이 재발사, 2차 발사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북한도 이미 이제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군이 다 뒤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위치를 찾아냈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아마 틀림없이 인양해낼 거다라고 예측은 했을 거고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원래는 만일에 이거를 이제 그 자기네 우주 물체가 만일에 타국에 떨어졌어도 예. 그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원래는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예. 근데 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유엔 그 이제 결의안에 지금 현재 북한은 발사체를 쏴도 그거는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개발하는 거로 쳐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거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예. 뭐 나머지 뭐 위성 이런 거는 뭐 좀 못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한편 우주 발사체를 쏜 지 15일, 그리고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3일 만에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한미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한 날이어서 이날에 도발을 재개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그냥 늘상 해오던 반발할 때 예. 그냥 대부분 SRBM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제는 좀 더 이제 사거리가 긴 예. 아마도 KN-23 아마도 뭐 정점 고도가 일본 발표에 의하면 50km 정도고 예. 그리고 사거리가 일본 발표는 뭐
한 850에서 900km고 우리 발표는 약 800km 정도니까 적어도 그 정도 사거리가 나간다는 얘기는 아마 중간에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불규칙 기동도 하고 예. 그리고 사거리도 굉장히 긴 거로 봐서는 개량형 KN-23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뭔가 하여튼 조금 더 이거는 좀 돈이 좀 가격이 많이 나갈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쏴서 이제 예. 어떤 뭐 일종의 반발하는 모습을 일단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이 6년 만에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오하이오급 핵 추진 순항 유도탄 잠수함 미시건함인데 어떤 잠수함인지 설명해 주시죠. 뭐 지금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70기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오하이오급이 한 2만 톤 배수량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시간이 이것도 핵 추진 잠수함인데 약 한 18,000톤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뭐 미국은 뭐 10,000톤급, 9,000, 8,000, 7,000 이런 것들을 뭐 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일급으로는 오하이오급이 이제 거의 뭐 한 18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미시간 그 이제 끝만 해도 이게 핵잠수함이 저기 뭐야 어뢰 발사관을 한 4대 정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그 토마호크라는 그 이제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게 발사관이 한 22개. 그래서 걔가 22개가 연발로 한 7번을 쏠 수 있으니까 한 154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굉장한 잠수함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이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어떤 뭐 위협이랄까요? 아니면 뭐 억지력 이런 영향을 줄 수 그런 거죠. 우리가 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어떤 이제 그 지원할 태세가 갖춰져 있으니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게 다 이제 억제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핵 억제책을 우리가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서투른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